코스피는 이번 주 하루 8.44% 오르고 하루 4.47% 내렸습니다. 방아쇠는 매번 트럼프 발언이었지만 유가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브렌트유는 주중 106달러에서 109달러 사이를 오가며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은 1,501원에서 1,530원 사이를 반복했습니다. 종전 기대가 주식을 올리는 동안 에너지 시장은 그 기대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모순이었습니다. 트럼프 발언 진동. 화요일 트럼프가 2,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코스피는 역대 6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4조 원을 쏟아부었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전날의 기대가 전날의 낙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를 변하지 않은 트럼프의 입이 변해버린 시장의 기대와 충돌한 하루라고 진단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이란 외무부 차관이 오만과 호르무즈 통항 프로토콜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같은 뉴스 소스, 같은 시장, 사흘 만에 3번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 진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실질 해결이 아닌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한 매번 반등은 다음 하락의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구조 문제. 이번 주 에너지 시장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종전과 해협 개방은 별개입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통제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 해협의 재개방 책임을 동맹국에 떠넘겼습니다. 이란 의회는 통행료 부과 관리안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선물 가격 109달러와 현물 가격 141달러 사이의 32달러 격차는 금융시장에 아직 반영하지 못한 실물 공급 압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TD증권은 이달 말까지 약 10억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고 분쟁이 한 달 더 이어질 때마다 4억 5천만 배럴이 추가로 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파괴된 걸프만 에너지 인프라가 복구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유가가 내려오지 않는 한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 경상수지 압박, 원화 약세라는 연결고리도 끊기지 않습니다. 반도체 이중 충격. 3월 내내 외국인의 반도체 집중 매도는 2개의 충격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하나는 구글 터보컨트입니다. K분위 캐시를 6분의 1로 줄이는 이 알고리즘이 HBM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발표 이후 4거래일 연속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가트너는 같은 기간 올해 PC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을 마이너스 14.8%로 대폭 내렸고 디램 현물 가격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발 수요 둔화 우려입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실적 전망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는 전쟁 중에 611원에서 679원으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을 54조 원으로 추정했고 디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87%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동안 이익 전망이 올라간 구조에서 증권가가 전쟁 중에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유지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함정.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하버드 강연에서 연준의 도구가 공급 충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문장은 지난 2년간 시장이 나쁜 소식의 완충제로 의존해온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이번 국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ISM 지불 가격이 78.3을 기록하며 투입 비용 압박을 확인했고 세인트루이스 연은은 AI 낙관론 자체가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뉴스 쇼크로 작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2월 채용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은 멈추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구도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구조에서 연준은 관망 외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국면을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규정했고 연내 유가가 10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GBI와 방산 분화. 4월 1일 한국 국채의 WGBI 정식 편입이 시작됐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꿔 국채를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8개월간 최대 90조 원 규모의 달러 매도 압력이 생깁니다. 편입 첫날 환율은 28.8원 내리며 이 효과를 즉각 반영했고 일본계 자금이 사흘간 4조 원대 국채를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4월 외국인 배당 역송금 규모 12조 원이 월간 WGBI 유입 예상액을 웃돌아 환율 하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방산주는 전쟁 중에도 오르고 종전 기대에도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럽 자주국반 강화 수요가 커진 데다 중동 전장에서 K방산의 실전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DB증권은 올해 방산 수출이 37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주와 방산주의 극단적 분화는 이번 주 시장이 전쟁의 기간이 아닌 결과를 각 섹터에 다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남긴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열리는가? 그리고 열릴 때까지 유가는 어디까지 견디는가입니다. 증거의 무게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협상 채널은 살아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의 오만 협의 발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공개 서한, 40여 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모두 같은 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통행료 부과안을 승인했고 트럼프는 해협 재개방 책임을 동맹국에 떠넘겼습니다. 이 두 사실은 설령 총성이 멈추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의 분기점은 두 개입니다. 4월 7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메리츠 증권 기준 54조 원 전망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매도의 논리적 근거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고 터보컨트 우려가 재점화된다면 종전 이후에도 반도체 매도는 계속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WTI가 105달러 위에서 고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선을 유지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2분기 PCE 4%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회복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란 오만 통항 프로토콜이 공식 체결되고 WTI가 95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WGBI 자금 유입과 반도체 실적 기대가 결합해 코스피는 5,600선을 향할 재료가 충분합니다. 코스피 현재 PER 8배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반도체 PBR은 연중 고점 대기 39% 빠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는 최소 석 달이 걸립니다. 주식시장이 그 사실을 얼마나 빨리 가격에 반영하는가가 이번 주 8%짜리 반등이 2주 후에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